속내를 감춘 사람, 구별하는 5가지 방법.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사람의 얼굴은 마음을 감추기 위한 첫 번째 가면이다. 그 가면 뒤에는 웃음이 있고, 침묵이 있고, 계산이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 가면을 쓴 사람들과 마주한다. 그들은 다정하게 웃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다. 겉으로는 매끄럽지만 속은 날카로운 사람들. 그들은 직접적인 공격 대신 은근한 계산과 조용한 조종으로 상대를 흔든다. 그들이 원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지배다. 그리고 그 지배는 항상 좋은 사람인 척에서 시작된다. 교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놀라울 만큼 세밀하게 말을 다듬는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말끝의 방향을 주의 깊게 보면 그 안엔 늘 계산된 메시지가 숨어 있다. 이들은 절대 화를 먼저 내지 않는다. 대신 상대가 화를 내도록 만든다. 그러고 나서 차분히 말한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상대는 불안해지고 죄책감을 느낀다. 이것이 첫 번째 교활함이다. 감정의 프레임을 바꿔서 주도권을 잡는 기술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다. 항상 감정의 무게중심을 흔든다. 자신이 약자인 척, 피해자인 척, 조용히 사람들의 동정을 끌어낸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산한다. 지금 이 정도면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겠지. 이들은 감정을 조종하는 데 능하다. 화를 낼 줄 모르지만 죄책감을 줄 줄은 안다.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지만 상대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권위 대신 분위기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언제나 조용하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비밀이다. 교활한 사람은 감정의 온도를 조절한다. 그들은 뜨거운 감정 대신 냉정한 분위기를 사용한다. 얼핏 보면 이성적이고 차분해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상대의 감정을 설계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교활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말한다. 그들은 침묵의 힘을 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가 말하게 된다. 상대가 말하면 틈이 생긴다.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가 상대의 약점을 잡는다. 침묵은 그들의 무기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불안하게 만든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기분이 나빴나? 상대가 스스로 죄책감을 만들어내면 교활한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이다. 그들은 침묵의 공백을 이용해 상황을 통제한다. 회의 자리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유도한다. 그 말 속에 실수를 포착하고 그 실수를 이용해 영향력을 쌓는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다. 말을 아껴야 지혜가 숨는다. 하지만 교활한 사람은 그 지혜를 도구로 쓴다. 그들에게 침묵은 겸손이 아니라 전략이다. 그 침묵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다. 그들은 직접 상처를 주지 않지만 상대가 스스로 베이게 만든다. 세 번째 방법은 선의의 포장이다. 교활한 사람은 절대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항상 좋은 의도였다고 말한다. 나는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이 말 속에는 늘 의도된 무력감이 숨어 있다. 그들은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빚을 만든다. 그 빚은 감정의 빚이다. 내가 널 도와줬잖아. 그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 말 한마디면 상대는 조용히 묶인다. 감사와 의무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선의를 무기화한다. 겉으론 헌신이지만 속은 통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권력의 수단이 된다. 도움은 자비가 아니라 통제의 장치로 바뀐다. 이들은 착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타인의 삶에 조용히 개입한다. 그 개입은 처음엔 달콤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힌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움을 빙자한 감시를 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내가 그랬을 때 네가 듣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 말은 따뜻한 충고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통제의 의도가 숨어 있다. 이게 세 번째 교활함이다. 선의로 감싸서 의도를 숨긴다. 진짜 선의는 조건이 없지만 교활한 선의는 반드시 보답을 요구한다. 네 번째는 상대의 약점을 기억하는 기술이다. 교활한 사람은 절대 중요한 걸 잊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의 말 속에서 무심코 흘린 한 문장을 기억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말을 꺼내든다. 그때 너 그렇게 말했잖아. 이 한마디는 과거를 무기로 바꾸는 주문이다. 사람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들은 그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단어를 이용해 현재의 당신을 흔든다. 그들은 기억을 무기로 삼는다. 다른 사람의 실수, 말, 약점을 정리하듯 머릿속에 저장해 둔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꺼내서 쓴다. 그 한 문장으로 상대는 방어 불능이 된다. 그들은 절대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죄책감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건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들의 언어는 단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의 계산이 들어있다. 이들은 사람의 약점을 기억하지만 자신의 약점은 철저히 숨긴다. 그들의 취약점은 단 하나도 밖으로 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계를 교환이 아닌 통제로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활한 사람은 모호한 진실을 이용한다. 그들은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대신 진실의 일부만 말한다. 그게 가장 무서운 기술이다. 진실의 일부만 보여주면 상대는 나머지를 스스로 상상한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개 믿음으로 포장된다. 결국 상대가 만들어낸 환상이 그들을 신뢰하게 만든다. 그들은 아무런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완전히 속는다. 이게 교활한 사람의 가장 정교한 방식이다. 그들은 사실을 조작하지 않고 맥락을 선택한다. 그 선택만으로도 진실은 달라진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할지보다 어떤 말을 생략할지를 더 고민한다. 이것이 진짜 조종의 언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을 얻고 부분의 진실로 전체의 신뢰를 얻는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을 움직인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비밀이다. 교활한 사람은 결국 정직하지 않은 똑똑함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은 세상을 너무 잘 알아서 정직이 손해라는 걸 일찍 배워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계산하고, 항상 대비하고, 항상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다. 그건 방패다. 그들이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와 진짜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활한 사람은 늘 외롭다. 그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가면을 쓴다. 파트 2. 말 속에 감춰진 교묘한 기술들. 사람은 입으로 진심을 감추고 말로 마음을 꾸민다. 속을 숨기는 사람은 절대 침묵만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너무 많이 말한다. 하지만 그 말들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무해해 보인다. 문제는 그 부드러움 속에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무엇을 피했는가에 있다. 교활한 사람은 언제나 핵심을 피한다. 자신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대 확답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럴듯한 말로 공간을 메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공감처럼 들리지만 실은 회피의 기술이다.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한 동료가 회의 때마다 모두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정작 결정의 순간이 오면 그는 한 발 물러나 있다. 나는 처음부터 중립이었어. 그 말 한마디로
그는 모든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그가 교활한 이유는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피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입이 번드르르한 자는 마음이 흐리다. 말이 부드럽고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이들은 종종 진심보다 계산을 먼저 한다. 그들은 말의 결을 부드럽게 다듬지만 그 말은 결코 따뜻하지 않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도구일 때가 많다. 교활한 사람의 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말이 길다. 둘째, 책임이 없다. 셋째, 상대가 듣고 싶은 말로 가득 차 있다. 말이 길다는 건 진심이 없다는 뜻이다. 진심은 간결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세 마디는 짧지만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나 속을 숨기는 사람은 짧은 진심을 두려워한다. 그 대신 장황한 설명과 애매한 표현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다. 둘째, 책임이 없는 말. 그들은 늘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 라고 말한다. 어떤 결과가 생겨도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자신이 한 말을 곧잘 뒤집는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가 없다. 그것이 교활함의 본질이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단지 불완전한 진실만을 말할 뿐이다. 셋째, 듣기 좋은 말만 한다. 그들의 말은 늘 상대의 기분을 우선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맞장구를 친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심이 없다.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순간 그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공손했고 늘 웃는 얼굴로 대했다. 처음엔 그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의 말은 늘 옳았고 말투는 점잖았고 인품까지 좋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빈틈없는 말투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다. 기계처럼 계산된 어조, 적당한 미소, 너무 완벽한 반응.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있었다는 걸. 그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익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활한 사람들은 말을 통해 인간관계를 지배한다. 그들의 언어는 늘 간접적이고 부드럽고 감정적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속엔 항상 이익의 저울이 있다. 그들은 감정의 언어로 말하지만 머리로 계산한다. 그 계산은 정확하고 냉정하다. 저 사람에게 이 말은 어떤 효과를 낼까? 그들은 늘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서 감정보다 균형을 봐야 한다. 진심은 언제나 약간의 불균형을 가진다. 너무 솔직해서 너무 서툴러서 때로는 감정이 앞서 실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활한 사람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완벽하다. 완벽함은 언제나 거짓의 냄새를 풍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더 자주 숨기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다. 그 말의 결을 잘 들여다보라.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무엇을 감추는가를 보라. 거기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스승 채널에서는 정약용의 지혜와 선인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관계를 단단히 세우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